깊은 생각이 드디어 서초에 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예, 낯뜨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먼저 오신 분들, 자녀분들 학년 있잖아요. 예, 자기 아이가 현재 초6이다. 맞습니다. 현재 중1이다. 예, 점점 적어집니다. 중2다. 예, 맞습니다. 혹시 현재 중3이다. 없으시죠? 중3 오시면 여기 잘못 왔습니다. 설마 고1이다. 예, 그러면 자기 아이가 5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사이다. 여기도 좀 많이 오셨네요. 자, 오늘 얘기 드릴게요. 상당히 많습니다. 참 서초에 오게 돼서 서초 얘기를 참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어머니들 요즘에 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대선 끝나고 나면 항상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뀔까요? 주로 교육 제도가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교육 제도가 바뀌는 거의 핵심은 수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손 드셨던 분들 중에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미치다. 예, 이분들은요, 지금 제가 수능이랑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어쩌면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초등학교 4학년들이 중3이 되면요, 그때 또 대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스코어 여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입시제도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를 좀 보여드리면요, 예, 오늘 총 저기 5번째 잘못 들어갔네요. 첫 번째, 교육과정 적용, 중학교에서 변화, 고등학교에서 변화인데요.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어머니들이 제일 궁금한 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밟고 있는 지형이 현재 고등학생 있잖아요. 고등학생이랑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녀 수학 공부 시키려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머니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건요, 예, 저희 반 어머니랑 상담을 해도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주변 어머니들에 대한 카더라 통신. 예, 그 카더라 통신 한번 엮이시면요,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잘 들으실 건 3번, 4번 있어. 예, 참 수학학원 원장인데요, 수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걸 제대로 계획 세우기 위해선 고등학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수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미리 부탁드릴 건요, 이게 학교 수업이, 학원 수업이랑 똑같아요. 애들도 보면요, 제가 막 설명하잖아요, 적기 바쁩니다. 막 적어요. 그럼 전 한마디 해요. 너네 집에 가서 보긴 하니? 그래서 오늘도요, 적은 내용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포인트고, 어차피 어머니들 집에 가서 이거 복습 안 하시잖아요. 복습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이걸 기억하고 이걸 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이걸 보는 거니 다를 지적해 드릴 건데요, 그 정도만 필기하시고요. 여기 PPT 자료 다 자료집에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일단 첫 번째요, 예,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건요, 크게 복잡하지 않고요.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바뀐 것 얘기 들으셨죠? 쉽습니다. 현재 중2 학생 어머니들, 예, 그 학생들은요, 중학교는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배워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뀝니다. 그럼 나머지 학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바뀐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녀가 예비 초6, 중1, 중2 학생들은요, 그냥 바뀐 교과서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시면 3번, 4번 가면은 저 혼자 떠드는
바뀌었는데요. 어머니들이 이제 문제는 바뀌었다까지만 아세요. 그럼 이제 입시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가 좀 보시면요. 그래서 선발 시기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도 후기니까 일반고랑 겹쳐졌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여기까지. 그럼 이제 문제가 후기 고등학교 과연 어떻게 지원하고 얼마나 뽑고 여기는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확정적인 데부터 얘기 드리면요. 여기 1단계 일반고 지원자 보이시죠? 1단계 지원은요. 일반고등학교를 2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요. 이거 보이죠? 서울시 전체.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 있는 고등학교 2개를 써요. 다음 2단계는요. 거주지 교육청 소속 서로 다른 2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거주지 소속 교육청이 어디냐? 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랑 관계없는 동네 보지 마시고요. 강남구, 서초구가 교육지원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요.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학교 2학교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요. 집 근처 강제배정인데요. 그래서 일단 1단계를 보시면요.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정원의 20% 정도를 선발합니다. 다음 2단계에서 40%, 다음에 3단계에서 집 근처 배정하는 게 40%인데요. 일반고 쓰실 때 어머니들 지금 이제 중2쯤 되면 벌써 고등학교 어디 쓸까 좀 고민하시나요? 그때 하나 좀 보실 게 여기 한계교는 과학중점학교를 쓸 수 있다. 이 서초구에 또 서울고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쓸 때요. 서울고 과학중점학급을 1단계에 쓰고 2단계에 쓰시는 겁니다. 하나를. 근데 저기는 배정 인원이 달라요. 과학중점학급은 1단계에서 50%를 뽑아요. 다음 2단계에서 좀 여분을 남겨주면 좋겠는데 2단계에서 50%를 뽑으면서 정원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과학중점학급은 3단계 집 근처 강제배정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과학중점학급을 쓰시는 분들은 일반고에 글 쓰실 분들은 선발 인원수가 일반 학교랑 다르다. 를 염두에 두신 게 있고요. 다음 문제가요. 특목고 지원자입니다. 여기가요. 확정이 아닙니다. 특목고 지원자, 그래서 보시면 1단계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하나 선택하고 2단계에서 일반고를 2개 선택하는데요. 이건 일반고랑 똑같습니다. 강남구 서초구에서 2개 쓰고 강제배정인데요. 지금 예비 중이 어머니들 계시죠? 예비 중이래. 현재 중이 어머니들. 현재 중이 어머니들은요. 요거 믿으시면 안 돼요. 요게 현재 중3 아이들까지만 확정입니다. 왜 확정이라고 하냐면요. 내년 6월달이 되면 저 자사고에서 헌법 소원을 냈어요. 교육권 침해다. 애초에 교육부 아니. 그래서 현재 중2 어머니들은 고등학교 입시 쓰실 때 저거 내년 6월달 있죠? 내년 6월달에 사회면에 조그맣게 기사가 날 거예요. 특목고 썼다가 처음에 교육권 아니죠? 특목고 썼다 떨어진 아이들은 2단계 배정 없이 3단계로 넘어간다. 이게 헌법소원에 지금 내있고 내년 6월달에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애초에 교육부 안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중3 아이들 있죠? 이것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는 문제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특목고를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적에 좀 기사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내년입니다. 여기서 오늘 숫자가 계속 나올 건데요. 2019년 6월에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내년 6월이면 중2 아이들은 현재 중3이 돼 있겠죠. 원서 쓰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죠? 다음 두 번째가요. 중학교에서 이제 뭐가 바뀌냐? 자유학기제입니다. 벌써 웃음소리가 나오네요. 중학교 2학년 어머니들은 작년 이맘때 아찔했던 기억이 나고 1학년 어머니들은 지금 죽겠고 6학년 어머니들은 주변 얘기 듣고 벌써 걱정부터 한가득이고 근데 내년부터는요. 자유학기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벌써 자유학년제를 시작하는 학교가 있어요. 자유학기제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쉽게 생각하면 1년에 시험 한 번 보는 겁니다.
그럼 자유학년제는 뭘까요? 예, 현재 경기도가 전면시행입니다. 1년 내내 시험이 없어요. 현재 중1 어머니들 생각해보세요. 2학기 때 시험 없는 2, 한 학기도 힘들어 죽었는데 1년 내내 시험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아이들 보면요, 얘네가 중학생이 맞나 싶어요. 그냥 딱 느낌이 이건 초등학교 7학년이다. 근데 내년에 자유학년제가 시행이 되면 걔네들은 초등학교 7학년을 넘어 다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1년 내내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요. 지금 시간표 보면 점심 먹고 나잖아요? 뒤에는요, 온갖 스포츠, 체육, 뭐 그것만 하다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에 오면, 특히 남자애들 스포츠니까 열심히 운동하겠잖아요? 잡니다. 그거를 1년 동안 견디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현재 초6과 초5가 달라져요. 현재 초6은요, 내년에 서울에서 전면 시행이 아닙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요. 근데 저도 궁금해서 학교에 전화를 걸습니다. 내년에 자유학기제예요, 학년제예요 하면 학교에서의 대답은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초6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본인 자녀가 어느 학교에 배정 딱 2월달에 나오잖아요. 2월달에 배정 받고 그 학교를 가야 우리 학교는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년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부탁드릴 건요, 현재 초6 어머니들, 저도 자유학기 들어와서 1학년을 매년 가르치는데 1년 1년이 매우 괴롭습니다. 꼭 집에서 온 가족들이 돼지꿈 좀 많이 꿔서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자유학년제 학교 말고 그나마 1년에 한 번 시험 보는 자유학기제 학교에 좀 배정되기를. 근데 좀 답답한 게 뭔가 확정이 되면 좋겠는데 알 길이 없는 게 좀 갑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고입하고, 그리고 여기 초5 있죠? 현재 초5인 학생들은요, 서울은 초5가 중2 될 때 전면 시행 예정이에요. 근데 아직 예정이고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게 전면 시행 확정이 되면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바뀐다. 다음에 이제부터 좀 잘 드셔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변화가 있는데요, 중학교의 변화 폭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할 때 중요한 변화인데요. 자, 첫째, 뭐가 바뀌냐면요, 문과입과 통합교육의 기본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저랑 어머니들이 상담을 오십니다, 저를 보러. 그럼 그때마다 하는 말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 뭘까요? 학원들 많이 상담 다녀보셨잖아요. 첫 번째 질문, 우리 아이 잘해요? 아닌가요? 그리고 나중에 좀 물어보는 게 저겁니다. 우리 아이 이과 갈 수 있나요? 항상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이 고등학교 입시 변화 얘기할 때 제일 불쌍한 학년이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나올 학년입니다. 몇 학년이 제일 불쌍할까요? 현재 중3입니다. 중3은요, 결정된 게 단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중2, 중1, 초6 어머니들은요, 그나마 좀 낫습니다. 현재 중3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이동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나올 학년이 중3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학년이 몇 학년일까요? 물어보면요, 자동적으로 중3 이러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일단 문과이과 통합교육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학교 운영을 할 때 현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문과이과 구별이 없습니다.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고민은 그닥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 이과 가는 건가, 문과 가는 건가, 뭐 이과 가도 되나, 아닌가.
이런 거 의미 없는 질문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공통 과목이 그리고 다음에 맞춤형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보통 교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있는데요. 자, 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선택 과목의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고1 때 필수로 공통 과목을 배우는데요. 여기 제목 보이죠? 이번에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름이 깔끔합니다. 고1 때 국어 교과서 이름이 뭘까요? 안 보이시나요? 국어입니다. 수학 교과서 이름이 뭘까요? 예, 깔끔하죠? 그럼 영어 교과서 이름은 뭘까요? 영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국어,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잘 모릅니다. 전문 분야 어디겠습니까?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좀 하면요, 일반 선택 과목이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다음 진로 선택이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이렇게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각 과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음 페이지 자세히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최소 몇 과목이 이수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예, 저 3과목이요. 어떻게 이수하면 되냐면요, 여기 진로 선택 과목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 3개 들으면 돼요. 제일 극단적인 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수학에 숫자만 봐도 경기를 일으켜요. 이런 아이들은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사회에 몇 과목 있나요? 저거 3개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 드리는 게 그 주변에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런 게 발표 나면요,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그 이면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그걸 좀 잘 알아가시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 그 발표된 팩트 이걸 몰라서 여기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되셨죠? 그래서 다음 얘기요, 교과서 변화를 좀 할게요. 교과서 변화를 하는데요, 아까 그 페이지 다시 또 좀 이따 돌아올 거예요. 예, 또 이러십니다. 자료집에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외로워요. 자, 교과서 변화인데요, 중학교 교과서 있죠? 중학교 교과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1학년은요, 도수공표 자료의 평균이 삭제되고 이게 문제입니다. 함수 개념이 중2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변경되는 게 또 정비례 반비례인데요. 이 정비례 반비례가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난립니다. 어떨 땐 중학교 1학년 있다가 다음 교과서 바뀌면 초6으로 갔다가 드디어 다시 순서가 됐습니다. 중1로 다시 올라왔어요. 다음 교과서 바뀌면 아마 다시 초6으로 갈 겁니다. 다음에 2학년은요, 등식의 변형이 삭제되고 연립 1차 부등식이 가슴이 아픕니다. 고1 과정으로 이동했습니다. 되셨죠? 다음에 여기가 또 가슴이 아픕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3학년 2학기 때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요, 그게 무려 2학년 2학기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현재 중1 어머니들 계신가요? 예, 그 어머니들은요, 내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있죠?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관건입니다. 단원이 닮음이 어떻게 있군요. 근데 저 바뀐 교과서 체계로 가면요, 중학교 1, 2, 3학년 시험 중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죽음의 시험이 될 겁니다. 시험 범위가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경우의 수 확률. 죽음의 2학년 2학기 교과서예요. 바뀐 교재에서. 근데 하시는 거 보니까 어려움은 아시나봐요. 다음에 3학년은요, 이차함수 최대 최소, 예, 이게 또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원과 비례에 관한 성질 삭제, 이거는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학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2학년의 곱셈 공식이 3학년으로 이동했대요. 다음에 이거는 그닥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 총평을 하면요, 중학교 교과서가 2009년보다 매우 쉬워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드리잖아요. 그럼 어머니 머릿속에선 하나가 휙 지나갑니다.
쉬워졌구나. 그러니까 빨리 중학교 거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고등학교 가야겠구나. 빨리 고등학교 가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는 일단 예전보다 쉬워졌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보기도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똑같은 이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쉬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변경 내용을 좀 보시는데요. 일단은 공통과목, 일반선택 4개, 진로선택 이렇게 4과목이 있는데요. 과목별로 볼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목표는요. 예, PPT가 안 넘어왔습니다. 일단 어머니들이 교과서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씩 해볼게요. 고1 교과서 이름이 뭐라고요? 수학입니다. 그래서 단원을 보시면 다항식,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명제, 함수와 그래프 여기인데요. 내용이 매우 간단해졌어요. 고 1학년 거 지금 개정 전에 수원 수트를 보면 수열이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 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 바뀐 거 보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계산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려운다고 해서 다 삭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머니들이 잘 좀 아실 건 뭐냐면요. 수학이잖아요. 예, 저거는 고1 통권이에요. 1학기, 2학기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교재들 보면요. 수학상, 수학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상당히 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수학상, 수학하 했다 할 때 있잖아요. 상담 받으실 때 그렇게 상담하시면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도 그랬는데 좀 몇 건 얘기 드리면 수학상은 할 때 정석 아시죠? 아시는 거 맞죠? 이런 분위기 싫습니다. 정석은요 2번에 방정식과 부등식 있죠. 여기까지가 수학상이고요. 밑에 도형부터 6번까지가 수학하로 책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잘못이 아닙니다. 수학상하는 그냥 시중교에 나올 때 편의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수학의 셈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야, 갑자기 제가 책 무슨 홍보대사 같은데 수학의 셈은요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도형의 방정식 보면 4단원이 있어요. 평면좌표, 직선, 원, 도형의 이동이 있는데 어디까지 끊었느냐면 수학상을 직선의 방정식까지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혼란을 겪었냐면 저희 반 아이에 신규로 왔어요. 근데 엄마가 수학상까지 배웠고 하에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재는 수학하가 집합 명제부터 여기 4, 5, 6번이 수학하로 재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보는 쌤 그런 것도.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집합 명제부터인지 알고 아하 얘가 함수 쪽을 어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엄마가 말한 수학상이 정석이었어요. 그 말은 어디가 어려운 거냐면 수학과에서 이 도형의 방정식이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실 때요. 수학상까지 봤어요 하면 상담하는 분도 질문하는 분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상까지 배웠을 때 방정식, 부등식까지 배운 건지 도형의 방정식까지 배운 건지 그러니까 딱 여기에요. 3번 도형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4, 5, 6번은 어느 책 봐도 수학하예요. 1, 2번은 어느 책을 봐도 수학상입니다. 3번 도형의 방정식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러니까 수학상을 배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정석을 배운 제가 개인적으로 정석을 싫어해서요. 교과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완전 무시하고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좀 싫어하는데요. 그거 일단 되셨죠? 다음 2학년 거 이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한 테포씩 넣네요. 샥. 예, 됐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되면 수원 수투를 배우는데요.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개정 전에 수원 수투는 고1에 1학기, 2학기였어요. 근데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담하실 때요, 아직도 수원 수투부였다고 하는 분들이요, 절 또 혼란에 빠뜨립니다. 저희 아이는 수원 수투까지 배웠대요. 아, 선행이 빠르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 대답은 고1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수원은요, 현재 고2, 고3이 배우는 책에서는 없던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수로그 함수, 두 번째, 어머니들 공부하실 때 좀 머리가 아프셨죠? 삼각함수 사인이 나옵니다. 잘하셨나봐요. 보통 사인, 코사인 나오면 일단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수의활에서 이렇게 세 단원이 있는데요. 저기가 단원 수는 세 단원밖에 없어 깔끔해 보이는데요. 실제 좀 공부해 보셨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건 없던 책이 만들어진 거고요. 다음에 수2 있죠? 수2는요, 현재 책으로 따지면 미적 원이에요. 제발 부탁하는데요, 교과서 이름 좀 잘 좀 외워주세요. 저희 반 어머니들 상담하는데요, 교과 설명 있죠? 교과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를 저희 반 어머니들 한 3, 40명, 50명, 60명을 통화하는데 60명 통화할 때마다 맨날 설명합니다. 솔직하게는 라디오에 녹음시켜 놓고 틀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개정 수2는요, 현재 책으로 미적 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2 됐죠? 다음에 한 템포씩 계속 늦네요. 3학년이 되면요, 고3이 되면 미적분, 확률통계, 기하를 배우는데요. 이 미적분 있죠? 미적분은 현재 책으로 뭘까요? 미적1은 한번 등장했잖아요. 미적2를 미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좀 기억하실 수 있나요? 좀 이따 테스트 봅니다. 그래서 미적분이고, 다음 확률통계는 지금 책이랑 똑같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있죠? 어려워하는 거 있죠 했는데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좀 아시는 분인가요? 뭐가 어려웠냐면 공간 벡터가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보다 양이 작아요. 여기까지가 발표된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카더라 통신이. 잘 좀 보시면요. 1학년 뭐 배운다고요? 여기는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2, 고3이 문제예요. 현재 고1 아이들이 교과서는 이 교과서예요. 얘네들이 지금 뭐 하냐면요, 고2 올라가면 배우는 과정이 학교마다 달라요. 방금처럼 2학년에 보면 빨리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2학년 거 좀 나오게 해주시죠. 예, 2학년 걸 보면요, 저대로만 나가주면 참 좋답니다. 저 말은 1학기 때 수원 나가고 2학기 때 수2 나가는 게 발표된 내용인데요. 실제 고등학교 상황이 저렇게 펼쳐지지 않아요. 몇 개의 패턴이 있는데요. 어떤 학교는 저 패턴으로 가요. 근데 다른 학교는요, 또 어떤 패턴이 있냐면 수원 나가면서 확풍 나가고 2학기 때 수2 나가요. 과격 버전이 있답니다. 1학기 때 수원 수2, 2학기 때 미적분.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현재 고1 아이들이 고2 때 아까 진로 선택 과목 있었잖아요. 그걸 뭘 들을지 2학년 때 또 의견을 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강좌를 개설할지 말지를 좀 조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고2 때 뭘 배울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불쌍한 아이들이 나오죠. 몇 학년일까요? 또 중3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확인할 건 뭐냐면요, 지금 중3 아이들이 또 연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년이면 몇 학년 될까요? 고1 되죠? 너무 쉽죠? 그러면 고1에 입학하면 3월달이 되면 학교별로 고1, 고2, 고3 때 무슨 과목을 수학을 가르칠지를 커리큘럼을 제출합니다. 그럼 그때 어머니들이 염두에 두실 거, 하하, 우리 아이는
아직도 멀었는데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 패턴을 좀 보면서요. 일반고여도 일반고 어디를 선택할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에 가면 단대부고 아시죠? 거기가 엄청난 특이 진도예요. 고1 때 있죠? 다른 학교는 수학을 1단원부터 쭉 나가잖아요? 예, 단대부군요. 편의상 나는 수학 상하 있죠? 그게 동시진도입니다. 선생님 한 명이 수학상에 다항식 나가고 두 번째 선생님은 집합명제를 나가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도 다르고 예, 문제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결정하실 때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지 그 커리큘럼을 보면서 될 수 있으면요. 특이 커리큘럼 학교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피하는 게 좋을까요? 단일 학원이 없어요. 그 한 학교가 특이하게 튀면 그 학교를 맞춰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이 되면요.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어머니들이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설명회를 다시 찾아주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좀 심한 학교 2학년, 3학년 때 원래는 저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는 몇 학년을 봐야 된다. 현재 중3 아이를 봐야 된다. 여기까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 범위입니다. 좀 졸리신 분들이요. 이제 본 게임입니다. 일단 수능 시험 범위가요. 일단은 어머니도 좀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요. 아까 문이과 통합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수학을 하기 전에 제일 큰 변화 지점이 과학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대학 수능 입시 체제 있잖아요. 거기서 염두에 두시면 안 되는 학년이 있어요. 현재 고1. 현재 고1 아이들은 교과서는 바뀐 교과서고 수능 체계는 현재 고2, 고3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정쩡한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체계는요. 현재 고2, 고3과 현재 중3을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좀 보실 게 예, 중학교 어머니라 잘 모를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현재 중3까지는 좋은데요. 내년에도 현재 중3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오진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학년이 몇 학년이라고요? 현재 중3이지만 내년 고1이고 이게 계속 학년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보실 건 뭐냐면요. 여기 2022 있죠? 2자 3개 있는 거. 그 옆에 좀 칸 때문에 좀 줄였는데요. 정확히는 2022 학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몇 학년도라고요? 2022 학년도.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2022 학년도면 수능은 언제 볼까요? 예, 2021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날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2022학년도라는 건 2022년도에 대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의 입시체계예요. 그러니까 신문기사 보실 때 2022학년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중3 한다고 계속 중3만 하면 1년 1년 하는데 계속 중3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바뀔게요. 사회하고 과학이에요. 지금 고1은 보는 게 아닙니다. 고2, 고3이 이건 기억 아시죠? 사회 9개 중에 2개, 과학 원투 중에 2개. 일단요, 그게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사회 과학으로 해갖고 여기 여기 있다 여기. 계열별 구별 없이 지금 17과목이잖아요. 사회 9개, 과학 8개. 저기서 계열 구별 없이 2과목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공대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과학을 못해요. 사회는 잘 아는데. 그러니까 수능을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회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근데 대학교에서 그렇게 냅둘까요? 냅두진 않을 겁니다. 근데 발표한 계획을 보면 저래요. 그래서 아까 문과이과에 통합 기반이 마련됐다가 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요. 현재 수학 가형이 이과일까요? 문과일까요? 예,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예, 수학 가형이 이과, 나형이 문과인데요.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저거 표는 많이 보셨을걸요? 고등학교 수능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입니다. 이건 문과, 이과 구별 없이 공통이에요. 그러면 남은 게 요겁니다. 확통, 미적, 기하. 저 세 개 중에 하나는 선택 과목이에요. 그럼 첫 번째,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거 딱 보더니 어허, 수원, 수투 공통 뭐 선택 하나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되고요. 그 이면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 대부분 다 이과 꿈꾸시죠? 상당히 소심하시네요. 대부분 다 지금 이과 아이들 보내고 싶어 할 건데요. 우리 아이들 이과 문과 구별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공통 과목 수학 1, 수학 2는요 이과 문과 공통이에요. 그러면 확통, 미적, 기하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문과는 뭐 할까요? 확통, 이과는 미적.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건 무슨 의미냐면 학교에서는 문과, 이과 통합해서 가르치지만 수학의 선택 과목으로 인해서 확통인지 미적인지에 따라 구별이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요게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과생들이 있죠. 현재 고2, 고3이 미적분투, 확통, 기백을 배워요. 이게 수능 시험범위예요. 그거랑 이쪽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이과생들이 수원, 수투 안 했을까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공부 안 했을 겁니다. 아니, 안 했을 그냥 했을 겁니다.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수원, 수투는 똑같이 했고요. 요 세 개를 본 겁니다. 현재 고2, 고3은 요 세 과목이 시험 범위였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 세 개 중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만 선택합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나요? 이과생 기준으로요. 수학 공부량이 대강 한 30-40% 줄었어요. 저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또 30-40% 줄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 수학교육 공부시키잖아요. 그때 현재 고1, 고2, 고3 어머니들이랑 우리 어머니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생각하는 바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고2, 고3 애들이 이걸 하려면요 끝없는 선행을 했답니다. 잘하든 못하든 일단 나가야 된다. 왜 나가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시험 범위가 줄었어요. 여기에서 한 과목이 줄었다는 건요 현재 고2, 고3 어머니, 고1 어머니처럼 움직이시면 큰일 납니다. 선행이 중요한 학년이 아니에요. 요 학년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면 이게 남아요. 확통, 미적분, 기하. 우리 아이는 뭘 선택해야 될까? 이게 남고요. 또 하나는 저희 반 어머니들 그런데요. 이거 확통, 미적분, 기하요. 고등학교에서 내신 본대요. 내신 봅니다.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반 어머니들도 그래요. 내신을 보는 거면 예, 수학에 만병통치약이 등장하죠. 선행을 안 하면 망해요 막. 그래서요 하나 좀 다시 보실 게 있는데요. 예, 빨리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넘어가시네요. 앞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예, 여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좀 보시면요. 아, 이것도 또 신문계사에 난 건데 어머니들이 자관을 놓치신 것 같아요. 뭐냐면요. 공통과목 1번 선택, 여기 5과목 있잖아요. 여기는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보는데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이 보통 주변에 고등학교 자녀분들, 친구들 좀 계시죠? 그 어머니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중학교 때는 90몇 점인데 왜 고등학교 가니까 수학 점수 앞자리가 되게 낯설다. 막 5자 나와 있고 4자 나와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거의 비밀이 상대평가입니다.
4년 전에 휘문고 아시죠? 휘문고 수학시험이 조금 쉬웠어요. 그때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쉬웠어요. 힌트 드릴게요. 3글자예요.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이 100이었습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말에 놀라셔야 돼요. 100은 좋은데요. 그때 100점이 공동 12명이었어요. 그럼 상대평가의 무서움은요. 그 12명이 100점이면 성적표에 1등이 참 좋겠는데 1등으로 찍히지 않고 중간 석차를 냅니다. 그때 얼마나 아찔했냐면요. 어떤 바른 아이 한 명이 100점을 맞았으면요. 휘문고에선 1등급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점 맞아도 2등급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이 어려운 건요. 어머니들은 자녀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잖아요. 앞자리가요. 6자인지 7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등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번 1학기 시험을 보잖아요. 1등급 커트라인이요. 70점 후반대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이제 중학교의 기억만 있죠. 80점 그 70 후반인 1등 컷이 있는데 80점대를 딱 맞으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학원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겨우 80점이냐 하는데요. 옆에 등급을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 가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 뭔가 이렇게 좀 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저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로 측정할까요? 절대평가로 측정할까요? 좀 느낌 있으시죠? 뭘까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냥 절대평가가 좀 얼마나 무섭냐면요. 어머니들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심지어 수학 선생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대학교 보내야 돼요. 절대평가면 쉽게 낼까요? 어렵게 낼까요? 예. 그래서 내신이 상대평가 전엔 절대평가였는데 그때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광여고 아시나요? 거기가 절대평가실 때요. 수학시험 한번 보잖아요. 역대로 최고 많은 100점을 찍었는데요. 정규에 100점이 몇 명 나왔을까요? 힌트 3자였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 딱 100은 아니고요. 149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99점 맞은 애 되게 우울하죠? 자기는 1점 감점 되는데 점수는 150등이에요. 근데 절대평가면요. 150등이 의미가 없잖아요. 90이면 A인데.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건 그렇게 운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드리면요. 이번에 강남구에 모 중학교가 있는데요. 3학년 시험이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 평균이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수학 선생님의 최후가 중요한데요. 교장실에 끌려가서 심할 썼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 A를 못 맞게 만드냐. 그게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도요. 미리 선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자기 아이가 기하를 수능 볼 때 선택해서 볼 거다. 그러지 않는 한 학교 시험이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 아이는 고2, 고3하고 다르다. 선행을 많이 나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 학년 거를 열심히 심화하면서 가는 게 훨씬 유리한 게임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다시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상당히 느리네요. 아직도 수능시험 범위 얘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 좀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수원 수투 보는데 확통, 미적, 기하는 한 과목만 선택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가면 상대평가라고요? 절대평가라고요? 상대평가입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남는 문제가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불쌍한 아이들 나오겠죠? 몇 학년일까요? 예, 불쌍한 아이들 또 중3이 나옵니다. 이건 날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저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대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정을 안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대학과에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딱 이걸 지정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가산점 주는 방법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나올까요? 이거 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중3이 불쌍한 현재 중3이 몇 학년 될 때일까요? 고2 될 때입니다. 고2 1학기 때 대교협에서 이과는 이렇게 한다. 큰 틀이 나와요. 그럼 현재 중3이 고2면 몇 년도일까요? 2020년이죠? 그때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능안. 그래서 2022학년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몇 학년만 보고 간다고요? 중3만 보고 가는 거예요. 중3만. 그래서 여기까지가 됐는데요. 그러면 또 문제가 남아요. 확통 미적을 선택했어요. 그럼 문제가 이제 뭐가 남냐면요. 어머니들 학교 때 수학 좀 해보셨죠? 확통 미적 중에 어디가 어려울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다 어렵나요? 예, 다 어려운 건 맞는데요. 확통 미적 중에서 보면 수능 난이도로 보면 미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아이는 미적을 선택해서 봤어요. 근데 확통한 애가 확통이 쉬워서 확통이 본 애가 선수가 잘 나왔어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과생들이요 이런 수능 시험책을 봤습니다. 공통과목 보고 미적 이산수학에서 선택했는데요. 그때 계산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다 보여드려 봐야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얘기만 드릴게요. 그게 낫겠죠? 예,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선택 과목 잘 본 애들보다 공통 과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통 과목 60에 선택 과목 20 맞은 아이랑 공통 과목 80에 선택 막 맞은 애 있죠. 같은 80이어도 공통 80 맞은 애가 점수가 높았어요. 표준 점수를 바꾸면. 지금 아마 저 수능 체계를 바꾸면서 그 계산식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 그 계산식은 언제 발표될까요? 예, 또 불쌍한 중3 아가들이 고3 되는 1학기에 발표됩니다. 그럼 그건 몇 년일까요? 2021년입니다. 그래서 좀 체크할 거 좀 기억 좀 나시나요? 내년 6월은 뭘 체크한다고요? 예, 학습의 효과가 없습니다. 내년 6월은 헌법재판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뭐에 관련해서? 특목고 입시에 관련해서. 너무 복잡한가요? 그러면 내년 3월달은 뭘 배우는 건가요? 고등학교가 고1, 고2, 고3까지 수학을 무슨 과목을 가르칠 것인가? 근데 어머니 볼 수 없으니까 내년 이맘때 설명회를 기약하기로 했죠? 다음 내후년 1학기 때는 뭘 보는 겁니까? 벌써 까먹으셨나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요? 이 세 개 중에서 대학교 과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가 지정을 안 하든가 가산점을 줄 것인가는 내후년 1학기입니다. 그러면 수학 성적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이건 언제라고요? 예, 2021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세요. 적으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까먹으실 거니까요. 그 연도만 잘 기억하시고요. 그때쯤에 신문기사를 잘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신문기사 보실 때 몇 학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2자 3개예요. 여기서 2자 4개, 2222년 하면 안 된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있는데요. 아, 그리고 마지막 진로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그러니까 미리 하시는 게 쥐약입니다. 별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요. 예, PPT가 좀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뭔가 복잡한 게 있죠? 학과별 권장 선택 과목 예시입니다. 그래서, 찍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보시지도 않을 거고요. 여기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나온 건데요. 예, 무슨 여기에
진로 선택은 고고학과, 혹시 자기 자녀 고고학과 보낼 것이다 이런 데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초미의 관심사 있죠. 또 왜 그러실까요? 우리 자녀는 때려 죽여도 여기를 가야 됩니다. 의대죠? 예, 그래서 의예과 예시입니다. 의예과 예시 보시면요, 수학을 좀 보시면요, 수학이 1반 있고 수학은 수학2고요.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좋겠다는 게 미적분이 아니라 확률 통계예요. 그런데 이것도 딱 하셔서 여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허허, 웬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의예과는 확률 통계 선택하라는 건 이거 아닙니다. 그냥 권장 사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좀 생각해 보시면요, 의대를 준비하는 애들이 의예과만 준비하지 않겠죠. 공대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의예과가 확통을 지정해버리면, 아, 의예과 가려다가 저는 사람 배째는 거 못해요 해갖고 공대를 틀었어요. 그러면 미적분을 따로 공부할 부담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이렇게 권장사항은 있는데요, 의대마저도 어떤 과목을 선택할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요. 그럼 저 언제 한다고요? 언제? 2000 너무 어렵나요? 현재 중3이 고2되는 1학기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요,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저 선택 과목 3개 중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딱 목표, 고1까지, 고1 될 때까지 우리 아이는 어디까지 하면 참 정말 최상일까요? 수학 1, 2까지만 하면 최상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최상이라고. 최상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최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서 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좀 수능 얘기 좀 접수되시나요? 여기까지가 어머니들이 좀 아셔야 될 이야기고요. 예, PPT가 어저께랑 조금 또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예, 기계가 좀 말을 안 듣습니다. 예,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제 여기까지 수능 얘기까지 좀 한 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더라 통신 믿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어떤 카더라 통신 믿으면 안 되면요, 현재 자녀가 고등학생인 어머니들 있죠. 그 어머니들 말 믿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은 주변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제 요 뒷얘기는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 어머니들한테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 덕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전에 농담삼아 그게 있었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근데 요즘엔 하나가 좀 추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죄송한데요, 인내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예. 수학 교육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어머니들의 인내예요. 여러 가지 요소로 인내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인내예요. 특히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어머니들 속만 세기잖아요. 공부는 안 하잖아요. 힘만 내려고 집에 오면 잠만 잡니다. 학원에 가라고 하면요 마지못해 가요. 참고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수학 공부를 좀 시키려면요, 어머니를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수학 교과서가요, 그냥 아무나 막 만든 책이 아니고요, 1학년부터 고3 끝날 때까지 과목별로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요,
예, 중고등 수학의 연계성인데요. 이 표를 되게 무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요. 저희 아이들은 현재 고1, 2, 3하고 밟고 있는 주변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요. 쭉 보시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 대수잖아요. 이쪽은 수학상의 다항식하고 방정식 부등식으로 연결이 돼요. 다음은 중1, 2, 3 도형은요. 수학의 도형의 방정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은 수학학 쪽으로 가면 함수와 그래프가 돼요. 요거까지는 잘 아시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수원, 수투, 미적분을 보면 화살표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저기는 딴 나라구나. 수학까지 무시하고 나가도 되겠구나. 이래서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문제를 보여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릴 거, 어머니들한테 문제 풀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하실 일은요, 첫 번째 그림 구경, 두 번째 줄수 세기. 준비되셨죠? 그래서 미적분, 수투, 수원이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 그걸 풀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설명드리는데요. 자, 예제 1번입니다. 미적분입니다. 질문. 미적분은 현재 무슨 책이라고요? 아, 이러시면 안 돼요. 미적분, 우리 아이들이 배울 미적분은 현재 책으로 미적분 2야, 2! 아, 이러시면 서로 간에 이제 끝나고 상담할 때도 이제 괴로워요. 준비되셨죠? 미적분 2 문제인데요. 예,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예요. 그림 보이시죠? 문제는요, 여기서 F세타라는 이 길이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다음 이제 풀이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는요, 이 밑에 이거 복잡한 거 보지 마시고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 O에서부터 P까지 이 선 있죠? 이 선을 그어내면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문제가 끝나요. 그러니까 미적투 할 때 아이들이 저런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너무 당연한 걸 이렇게 고민하세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어머니하고 딱 고민을 해요. 와, 미적분은 역시 사람이 하는 데가 아니었고 나는 학생 때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요, 저 문제가 틀렸을 때 미적분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줄수가 좀 길든 다음 페이지도 이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25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다음 문제 좀 펴주세요. 이겁니다. 3학년 2학기 피타고라스 학교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과 원이 접할 때는 보조선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 풀이를 보시면요, 여기 빨간색 보이시나요? O하고 Q가 연결된 저 선을 연결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미적분 틀렸던 아이는요, 백발백중 3학년 2학기 때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미적투를 틀리면, 미적분을 틀리면 거기 문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미적분 1, 계정 수투를 배울 때도 도형 문제가 나와요. 그때 풀려면 기본은 중학교 도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적뿐만 이러냐? 다음 문제 보면요, 아, 뭔가 그림이 좀 이상하죠? 얘는요, 계정 수투입니다. 계정 수투는 현재 책으로 뭐라고요? 아, 저 그냥 집에 갈까요? 계정 수투는 현재 책으로 미적분 1입니다. 미적분 1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이걸 보시겠습니다. 풀이에 줄수를 씁니다. 보이시나요? 저건 학교시험 문제예요. 이거는 일단 많은데요. 이게 끝이면 좋은데요. 다음 페이지가 또 있어요. 학교시험 한 문제 풀 때 저렇게 풀어야 됩니다. 저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요, 앞으로 가죠? 이게 아니라 앞으로 좀 가셔야 됩니다. 저 문제를 풀려면요, 일단 여기가 관건, 넘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어디가 문제냐면요, 요런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되는 점을 조사해야 되는데요, 저걸 조사하려면요, 계정 수투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하에
합성함수와 역함수 단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배우면 이제 저렇게 좀 푸는데요. 그래서 합성함수, 역함수 단원 보시면요. 그 문제가 넘어갔어요. 요렇게 좀 풀려나가게 돼요. 문제는 여기서 불연속점이거든요. 이것만 그릴 수 있으면 어머니들 셀 수 있죠. 연속 안 되는 거 몇 개 있을까요? 4개 보이죠?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전 문제를 풀려면 수학화의 합성함수, 역함수에 심화까지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 풀이 있죠? 이 풀이는 누가 하냐면요. 대체로 심화 과정을 안 하는 애들이 저렇게 해요. 그런데요, 더 그런 건요. 이렇게라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공부하는 아가들이 어떤 아가들이 있냐면요. 외부 교재로 공부하는 아가들. 시중교재 있잖아요. 시중교재. 시중교재 풀이만 보는 아가들이 저렇게밖에 못 풀어요. 그래서 다시 좀 얘기를 좀 드리면요. 이렇게 좀 풀어야 되잖아요. 저렇게 풀려면요. 이제 수학 하에서 합성함수, 역함수 단원에서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런 식을 넘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을 써야 되는데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거 이제 언제 배워야 되냐? 수학하면 참 좋겠는데요. 수학 하에 보시면 이게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2글자인데요. 정으로 시작해서 석으로 끝나요. 뭔 책일까요? 정석입니다. 정석풀이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식을 합성함수 그리려고 하면 이 식을 정말 만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아까 같이 복잡한 그래프는 이렇게 하잖아요. 애기들이요. 딱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듭니다. 뭘까요? 애들의 비장의 무기. 그때 무슨 척 하실까요?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 때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비장의 무기. 별표죠. 별표 딱 치고 이건 내가 푼 게 아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 식을 써놓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요. 그럼 이 식을 배우려면 이건 또 수학하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또 내려갑니다. 수학상이에요. 이번 1학기 경기여고 학부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학교 시험인데 대강 이 정도를 풀어야 돼요. 이 정도 풀이면요. 양호한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우리 아이들 학교 시험 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함수의 축이 1이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게 좀 문제인데 다시 그림을 좀 갈까요? 여기에서 보면요. 베타랑 알파 뺀 게 4예요. 근데 가운데가 1이면 알파 베타는 3, 알파는 마이너스 1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몇 학년 때 배우는 걸까요? 이게 고등학생이면 참 좋은데요. 3학년 1학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되는 아가들은 이제 그런 풀이를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하나 볼 건요.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f, 2x 더하기 4라는 그래프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x축으로 2분의 1하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하는 그래프를 수학상부터 연습 안 하가들은 다시 유추되죠. 저런 어려운 것들을 연습 안 하가들은 합성함수가 망하고요. 미적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내용 있죠. 이게 교과서에서 없습니다. 시중교재엔 있을까요? 시중교재 풀이에는 저런 게 없고요. 이 풀이만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나갈 때요.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우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요. 제가 대치동에서 3학년 1레벨 가르치는데요. 진도가 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애들이 있고 3학년 돼서 들어온 애들인데요. 진도가 하나같이 다 빨라요. 다 미적분까지 했대요. 여기서 미적분이란 미적분 뭘까요? 벌써 까먹으셨나요? 미적분 2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수학상화를 저랑 안 하고 들어와서
미적분 나가는데 매우 힘들어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3학년 1레벨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저랑 있던 애들은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미적분, 이제 편하게 할게요. 미적분 원을 본 적이 없어요. 3학년 올라와서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하면 진도가 되게 느릴 것 같잖아요? 한 달 반 만에 끝났어요. 그럼 거기서 제가 어디까지 풀었을까요? 예, 쌤만 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시험지 중에 어려운 문제와 수능의 어려운 문제와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까지가 가능해요. 이 문제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선행은 빠르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있답니다. 고1 과정이 정말 튼튼하면요, 뒤에 선행 나갈 때 탄력받아요. 근데 반대로요, 고1 과정이 아까 프리처럼 있죠? 시중기재 프리처럼만 공부하는 아가들은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한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점점 안 되는 게 수학의 연계성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 한 문제만 더 봅니다. 그래서 얘는 또 아까 그 그래프를 그리면요, 요걸 좀 배워야 되거든요. 이건 수학상의 2차 함수 얘기입니다. 2차 함수의 대칭성에 관한 식인데요. 이 식이 뭔 뜻인지를 알아야 아까 미적원의 그 문제 하나를 풀 수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보면요, 얘는 조금 더 치명적이에요. 계정수원의 지수로그 함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답을 쉽죠 없고요. 요게 문제예요. P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K랑 H를 A, B에 관한 식으로만 쓸 수 있으면 계산은 간단해요. 이게 틀리잖아요? 그럼 또 어머니와 아이는 또 뭐라고 할까요? 수원이 되게 어렵다 하는데요, 저 문제 풀이의 기본은요, 3학년 1학기 여기부터 출합니다. 2차 함수 학교 시험 문제예요. 여기서 보시면요, 풀이에 보시면 P를 이렇게 넣을 때 주어진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 지수 로그 함수의 그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안 되는 3학년 아가들은요, 다음 요 문제 보이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1학년 1학기 좌표평균과 그래프 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여기도 똑같아요. 뭔가 보면요, TS의 좌표를 한 문자로 나타내서 식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왜 좀 길었지만 문제 중학교 연계도를 좀, 중고등학교 연계성을 왜 보여드린지 알나요? 수학은 개통양문입니다. 아래 학년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요, 선행 나가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예요. 공식 외우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공식 외우기 선행의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3달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러면서 딱 하나만 남습니다. 엄마의 뿌듯함. 다른 엄마들 만날 때 우리 아이는 여기까지 배웠어. 하지만 아이는 실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 수학 교육할 때 심화를 해야 되나 선행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선행은 좀 정리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초력은요, 고등학교 어머니들 얘기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얘기 들어봐도, 카드로 통신 봐도요, 항상 누구 얘기만 나오냐면요, 잘하는 애들 얘기만 나와요. 저도 좀 자랑을 해보면요, 작년에 저희 반에 3학년 1레벨에 정말 천재 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수학의 천재예요. 걔가 미적 2를 저한테 배우지 않았습니다. 걔는 저랑 어디까지 배웠냐면 3학년 끝날 때까지 계정 수원하고 계정 수투까지 배웠어요. 뭘 하는 아이냐면요, 계정 수원에서 삼각함수 배웠잖아요. 다음에 계정 수투에서 미적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갑자기 종이 한 장을 갖고 와요. 이게 뭐냐 했더니, 사인 코사인의 미분을 이렇게 하니까 식이 이렇게 유도되는데 이게 맞네요. 미적2 내용의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 와서 검사를 받아요. 그러면 저는 너 훌륭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경기고 갔는데요, 1학기 내신 평점이 1.04예요. 직업탐구 하나가 2등급 나와서 그것만 한 과목만 1등급에서는 1 찍었습니다. 잘하는 아이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얘기는요, 그냥 그 집 아이 얘기일 뿐이에요. 그 아이가 우리 집 아이가 아니거든요. 아이들마다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좀 보면요, 선행, 심화, 선행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굳이 빨리 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방금도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면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여기 문 열고 나가시잖아요? 그럼 얘기가 또 바뀝니다. 어머, 누구 엄마, 걔는 어디까지 나갔다는데 우리 너무 느린 거 아니야? 깁생은 아닌가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선행이요,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아이들은 빨리 나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르치는 3학년 1레벨은요, 현재적으로 따지면 미적분 2까지가 끝나요. 중3 때. 그런 애는 그렇게 나가면 좋은데요. 아, 그럼 여기서 항상 설명하면 그런 애들만 듣잖아요. 잘하는 애들. 근데 우리 자녀는 그렇진 않은데, 저희 6레벨도 있어요. 대치동은. 6레벨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기초까지만 배워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 걔네 고등학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의심을 하셔갖고요, 선행을 많이 나갈 필요 없다.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내년 2019학년도 있죠. 내년 2019년도 저희 깊은 생각 고등부 1년 커리큘럼이에요. 쫙 보시면요, 1레벨 이렇게 겨울방학 내신 이렇게 하는데요, 1레벨 진도도요 매우 파격적입니다. 현재 고2, 고3이 1레벨일 때 있죠. 걔네가 고1 1레벨 때는 진도가 저렇지 않았어요. 여기 학기 중에 내신 있잖아요. 내신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1 1레벨은요, 고2, 고3, 현재 고2, 고3 애들이 고1 1레벨일 땐 저기가 기하, 벡터, 미적분투, 확통까지 다 끝났어요. 그게 고2 때부터 반복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좀 보실 건요, 저희 깊은 생각 고등부도 중등부도 그렇게 만만한 학원이 아니에요. 저런 걸 짤 때요, 어머니들한테,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저렇게 짜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여기만 보셔도 그래요. 우리 아이는 한 3레벨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보시면요,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만 하고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통해서 간단히 선행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분 있잖아요. 아휴, 저희 아이는요 3레벨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요. 저희 아이는 여긴데요. 이런 아이들요, 선행을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안 되는 아이들 수학 상화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2 올라갈 때 있죠, 겨울방학 때 해도 그 아이들은 늦지 않습니다. 정말 레벨이 낮을수록, 못할수록 공식만 나가는 선행이죠, 하등 도움이 안 되고요. 특히 더 어디가 문제냐면요, 예비 중1인데 잘 안 되는 애들 있죠. 걔네가 선행, 섣불리 나가면요, 아이 인생 망칩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뽐내기 하고 싶어요. 나 여기까지 나갔는데 니네 뭐 했니?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비극이 펼쳐집니다. 시험을 보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심화를, 선행은, 그러니까 선행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심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여기서 또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제가 깊은 생각에서 지금 16년째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럼 그동안에 서초동 아이들도 많이 가르쳤잖아요. 대치동도 가르치고. 예, 서초동에서 온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문제가,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진도는 다 빨라요. 그런데 심화까지 했대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심화라는 단어가 매우 주관적인 단어예요. 심지어 이번 겨울에 어디도 갔냐면, 저희 반 신규 아이 중에 수학상을 너무 못해서 넌 도대체 겨울방학 때 수학상 안 하고 뭐 했니? 했더니 다른 학원에서 수학상 심화 문제 풀이 특강을 들었대요. 야, 근데 그걸 들었던 아이 치고 너무 못한다 해갖고 거기서 배웠던 교재를 갖고 와라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쌤 B예요. 그러니까 심화라는 단어의
저 의미 있죠. 그리고 또 어머니들 심화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책이 뭔 책이 떠오를까요? 그렇죠. 몇 개 있어요. A급 하고 요즘에 신흥 강자가 나왔습니다. 검은 아이, 블랙라벨 신흥 강자가 나왔는데요. 심화를 공부할 때 문제는요, 아이가 책을 거기서 이제 단어가 중요한데요. 아이가 거기까지 풀어봤다라고 해요. 거기서 봤다가 중요해요. 애가 푼 게 아니고요. 푼 걸 구경했어요. 구경. 그래서 그 심화를 할 때 이게 그렇게 해서 심화가 해결될 거라면요. 여기 있는 어머니들 그 누구도, 학생 그 누구도 수학 때문에 머리 싸매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몇 학년 과정을 배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학을 하려면, 심화를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에이, 쉽게 대답해주세요. 수학을 잘하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대부분 감각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감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실함입니다. 그런 애들을 제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천재 같은 아이죠. 걔는 수학을 즐겨요. 심지어 그 아이는 쉬는 시간에 심심하면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즐겁대요. 그런 아이는요, 저희랑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 아이 한 명 제낀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의대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하려면 감각도 중요하고 성실성도 중요한데요. 고3, 우리가 수능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학 끝에 가서 이기는 아이는요, 성실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무슨 과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고등학교 과정도 똑같고요. 성실함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요, 항상 기본 과정 배우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한 성실성이 1이에요. 그러면 뭐 실력이든 응용이든 배우잖아요. 거기엔 성실성이 몇 필요할까요? 2 필요하면 참 좋겠는데요. 점프가 일어나요. 5. 그럼 심화과정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이면 좋겠는데요. 10. 그 말은요, 심화과정 배울 땐 기본 과정 배울 때보다 10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다시 좀 애들 좀 나눠서 할게요. 자기 자녀가 감각도 좋은데 겁나게 성실합니다. 예, 그런 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니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심지어 그런 아이들은요, 자기가 고등학교 어디 있을지까지 다 정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 상담할 땐 첫 마디가 딱 그거예요. 복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신경 쓰는 거 아니고요. 거기는 그냥 냅둬도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감각이 좋은데 성실하지 않은 아이와 감각은 부족한데 성실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디 쪽이 수학 공부 잘할까요? 예, 정답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바뀐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감각 좋고 성실하지 않은 아이가 감각적으로 풀어제 끼는데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게 1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중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감각은 부족해도 성실한 아이가 수학 점수 잘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학교 다닐 때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수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각 좋고 성실하진 않은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점점 심화를 나가잖아요. 성실이 부족하면 이제 무슨 사태가 되냐면, 어려운 문제 풀려면요, 처음 딱 봐요. 그 아이들의 이제 행태의 문제가 뭐냐면, 처음 딱 보고 째려봅니다. 갑자기 뭔가 머릿속에서 반짝 지나가요. 탁. 그런데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반짝했잖아요. 집에 가서 복습이라는 건 없습니다. 심화할 때는 복습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 고등학교 가면 어려운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그 문제 풀 때마다 번쩍
이러면 좋은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 번 번쩍 나머지 또 무기가 나오죠? 별표.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버티는 게 많이 버티면 중3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가 지금 본인의 자녀다. 이분들이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어머니의 덕목 있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데요. 그 어머니들 같은 경우엔 아이들 있죠. 또 사춘기도 오잖아요. 거기를 참고 우리 아이가 언젠간 열심히 맺은 마음으로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는 좋은데 성실하지 않은 아이들 있죠. 얘네들은요. 선행을 빨리 나가잖아요. 또 머리는 좋아서 기본 공식을 외워요. 그러면서 공부가 공식만 외우면 되는 문제로 자꾸 수렴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험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들은 수학 감각은 부족한데 성실한 아이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학 감각이 좀 부족한 아이들 있죠. 근데 성실해요. 그런 아이들이 좋은 이유는요. 그 성실성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냐면 그런 아이들 중에 지금 제가 가르치는 3학년 1레벨 반도 있어요. 수학 감각이 그 반원에서 정말 하위권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한 문제를 풀어도 있죠. 감각 좋고 성실하지 않으면요. 그냥 대강 문제 딱 보고 식만 딱 쓰고 끝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요. 오답들에도 한 줄을 넘어갈 때마다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단점이 있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거의 뭐 수학만 하다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더 좋은 성적이 나는 건요. 아까 심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등학교 보면 이 동네는 또 어디가 어려운지 좀 아시나요? 뭐 상문도 좀 어렵고 이렇잖아요. 그 학교에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요. 그냥 마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문제는요. 푸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반짝반짝한 애들은 그 패턴을 익히려지 않고 순발력을 이용해서 풀어요. 근데 감각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같은 걸 여러 번 봐야 자기 있게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지에 아주 어려운 문제 맞추려고 하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엔 어려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든 뒤에 어려운 문제를 딱 보면 그때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얘는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니들이 격려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반 어머니들도 항상 부탁합니다. 애 성적 한 번에 1위 1비 하지 마시라. 어차피 결론은 수능이다. 그래서 그런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악이 있죠? 얘네 빼면 서운하잖아요. 감각도 없는데 성실도 안 해요. 아, 고기 빼먹었네요. 그 성실은 한데 감각이 부족한 어머니들도 역시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있는 아빠 아이들하고 달라요. 아이들이 보면요 매우 답답해 보여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거기를 좀 참고 기다리셔야 되고요. 다음에 감각도 없는데 성실도 안 하다. 큰일 났습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선행 절대 하지 마세요. 죽으나 사나 자기 학년 겁니다. 자기 학년 거를 정말 꼬박꼬박 해도 고2 올라가는 겨울이면 웬만큼 다 갈 수 있어요. 그런 학년이고 그런 세대입니다. 여기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있고요. 마지막 부탁드릴 건요. 성실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발 수학하고 결석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아이대로 다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엔 이제 많이 그런 얘기 나와요. 중학교 애들은 학원 오기 전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병에 걸립니다.
갑자기 학교에서 잘 놀다 와서는 집에 와서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대요. 이거 어떻게 뭐 진단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요, 그걸 또 받아주세요. 학원 한 번 빠집니다. 한 번 학원 빠지고 다음에 보충하는 거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아이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루 와서 그거 복습 숙제 그거 하기도 바쁜 아이가 한 번 결석하면, 어머니들 그 아이들 결석할 때 행동이 뭔지 아시죠? 결석한 날 숙제는 안 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아이가 보충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2번 수업을 한 번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능력이 되는 것인가? 그 단어는 그냥 구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한 번 빠지면 정말 최악이에요. 어려운 내용 한 번 빠졌잖아요? 그럼 주중에 보충이 불가능해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다음 어려운 걸 해야 되는데 구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3학년 1레벨 아이는요,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7시 반에 수업인데 학교 끝나고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옵니다. 한 번에 결석이 어떤 여파가 자기한테 올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탁드릴 건요, 깁생에 보내실 분들을, 어머니들은요, 제발 결석좀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예비 중인 어머니. 제가 한 2-3년 전 중에 황당한 전화 받았습니다. 오늘 눈이 막 내렸거든요. 학원에 전화 오셔서 눈 오는데 학원 하나며, 애가 눈 오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가냐며, 저희 아이는 오늘 하루 결석하겠다며, 그러면서 저까지 걱정해주세요. 눈 오는데 어떻게 출근하셨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말을 마치겠고요. 좀 부탁드릴 이야기, 제가 했던 얘기를 좀 잘 듣고 문 열고 나가면서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좀 많이 길었는데요. 어저께 연습할 때보다 많이 길었습니다. 힘드셨나요? 힘드셨을걸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자, 이제 뒤에 서초 원장이신 주재현 선생님이 나오시겠는데요. 예, 저랑 같이 10년 동안 대치동에서 있었던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이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놓고 저랑 밤새 이야기했던 선생님이에요. 저 솔직히 주재현 선생님 서초동에 보내기 싫었습니다. 계속 제 옆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논의하는 걸 같이 논의할 파트너로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을 어머니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예, 주재현 원장 모시고요.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깊은 생각 서초학원 원장 주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좀 몸 좀 찌뿌둥하시죠? 기지개 한번 펴고 시작할까요? 네, 한번 이렇게 앞으로도 쫙 펴시고, 네, 기억나시죠? 네, 한번 이렇게 기지개 한번 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성호 원장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죠? 네, 제가 할 얘기는 자료집에는 없고, 하지만 어머님들 마음속에 남길 만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 다른 거 없죠? 우리 아이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 하나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아이들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잘하나요? 못하나요? 잘하나요? 못하나요? 못하나요에 좀 끄덕끄덕이 가느신데요. 사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혹시 선행을 많이 나갔고
빨리 나갔으면은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앞서서 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 학교 시험을 잘 봐요. 학교 시험을 잘 본다. 학교 시험은 95점, 100점 이렇게 맞아온다. 그럼 우리 아이는 수학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저희 올해 3학년 1학기에 그 대치동에 있는 휘문중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저희 학원이 이제 레벨 체계잖아요. 1레벨이 가장 잘하고 그 다음부터 2레벨, 3레벨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학원 6레벨 학생들이 그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아이들 평균이 95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 6레벨 학생들을 보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선행의 빠름이나 학교 수학 성적 가지고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판단 기준이 돼야 될까요? 고등학생들처럼 전국 상위 몇 퍼센트 이런 게 나와야 우리 아이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고등학생들처럼 4%, 11% 이렇게 끊어가지고 1등급, 2등급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수학 실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중학교 학교 시험은 절대평가죠. 몇 점 이상이면 A 주고 몇 점이면 B 주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그 수준별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학 A반, 수학 B반, 수학 C반 이렇게 있는데요. 33% 그냥 잘라가지고 A반 넣고요. B반 넣습니다. 즉 학교 시험은 절대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될 수 없는데 문제는 중학교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처럼 전국 수준의 우리 아이의 포지션을 알 수 있는 시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학생 시절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전쟁이 시작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입시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칼을 갈고 닦는 시기가 바로 이 중학교 아이들의 시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수학의 올바른 학습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수학 학습 습관이라는 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학원에서 내신 수업을 하게 되면은 매 회차 심화 문제를 30문제씩 그 이상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부류의 학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학교 시험이 쉽던 어렵던 그냥 그 심화 수업을 성실하게 따라오는 아이들입니다. 자기 학교 시험이 쉬워도 자기 학년의 심화를 완성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인 거죠. 또 다른 아이의 부류들은 심화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좀 지쳐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판에 무슨 말을 하냐? 선생님, 우리 학교 시험은 이렇게 어려운 거 안 나와요.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막판에 가서 야, 너 왜 수학 공부 안 하니? 이러면은 엄마, 우리 학교 시험 절대 이런 거 어려운 거 안 나와.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아이 수학 시험 보고 와서 95점, 100점 받아옵니다. 그럼 전 그 아이들한테 너 수학 공부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조건 망한다. 공부 습관 바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이런 겁니다. 중학교 시험 한 고사당 시험 범위 2단원. 많아봤자 3단원입니다. 고등학교 시험 중간고사 이 한 고사당 시험 범위가 8단원, 9단원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이 고작 2-3단원 심화학습하는데 지쳐서 자기 학교 시험 수준에 맞춰서 그것을 공부하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갑자기 변화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반드시 자기 학교 시험에 상관없이 이러한 공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4년간의 학교 시험의 성적을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점점점 쉬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깊은 생각에서는 내신 준비를 할 때 반드시 자기 학년의 심화를 완성시킨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단 하나, 자기 학년의 심화를 완성하는 것만이 올바른 수학학습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 학년 심화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썼는데요. 심화라는 거, 어머님들 머릿속에서 이런 의문들, 아이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심화를 잘 풀까? 이런 고민들 많이들 해보셨죠? 어떻게 하면 심화를 잘 풀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심화를 디립다 쌓아놓고 문제를 계속 풀기만 하면 잘할까요? 그런가요? 사실 어머님들께서는 답을 알고 계십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심화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가장 그 기본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개념이죠. 개념입니다. 아이가 기본적인 개념을 잘 탑재하고 있어야만 그것으로부터 응용을 거쳐서 심화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깊은 생각은 이러한 개념 강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레벨에 맞춰서 어떤 개념을 들어야만 그 하나의 개념으로 기본부터 심화까지 관통하는 그러한 문제 해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늘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밤을 새워서 토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생각의 개념 강의는 좋다, 탄탄하다 이러한 소문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 강의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연구를 한 끝에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교재로 가르칠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중교재 약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도 뭐 검은 아이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시중교재 약점이 뭔가요? 시중교재 약점은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 그 중간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교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생각은 21년 동안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뭐냐면 깊은 생각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별, 수준별, 레벨별 아이의 상황에 따른 그 아이의 수준에 따른 개념과 그 교재로 공부를 해야만 아주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생각의 시스템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깊은 생각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명회장에 오면서 지난 10년간 제가 깊은 생각에서 10년을 강의를 했는데요. 지난 10년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서초 학교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많은 서초 지역의 어머니들을 만나 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하소연이 딱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길바닥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알아서 학교 끝나고 대중교통에서 갔다 오던 어머님이 라이딩을 해주시던 그 다음에 뭐 셔틀링을 하던 왔다 갔다 거의 왕복으로만 2시간을 길바닥에서 버립니다. 물론 그 2시간을 아이가 집에서 있다면은 무조건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길바닥에서 버리는 시간이 매우 아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생각에 서초에 와서 어머님들의 그런 불편함, 아이들의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을 해소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10년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학생들 이 격변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죠. 흔히 말하는 사춘기, 중2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머님들이 두 어머님들 나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힘들어하고 계시는 중이거나 앞으로 힘드실 예정이시거나 중학생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 손을 붙잡고 계속 인내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 중학교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자기의 가치관을 조금씩 정립해 나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저를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아이들이 중3까지 배우면 저한테서만 수학을 3년을 배웁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도 1년마다 바뀌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저에게서 오로지 3년간 저만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 아이들, 그 중요한 성장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멘토가 되겠다는 마음, 그러한 교육 철학으로 10년간 깊은 생각에서 강의했습니다. 좋은 교재, 정확한 개념 강의,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서초에 왔습니다. 앞으로 긴 시간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 손을 붙잡고 마라톤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때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더 이상 못 달리겠다고 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아이의 다른 한 손을 붙잡고 같이 동반자의 마음으로서 그러한 교육자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생각 부탁하는 원장 이재훈이었습니다.